네, 순열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일단 두 번째 시간에서는 중복을 피하는 방법, 이제 조합과 연결이 되는 부분이고요. 중복을 피하는 방법이고, 이제 확률과 통계 범위와도 연결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순열과 조합을 연결하는 부분이라 잘 이해를 하면 여러 가지로 활용도가 되게 높습니다. 물론 처음 순열을 했을 때, 처음 첫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것을 확률과 통계 범위에서 뭐라고 하냐면,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이라고 합니다.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이라고 불러요. 자, 기본 구조는 순열의 첫 번째 시간에서 이야기했는데요. 자, 이제 그 얘기가 뭐냐면 같은 것이 있는 숫자나 문자를 배열할 때라고 합니다. 도대체 이제 이게 조합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자, 먼저 첫 번째, 자, 이전에 했듯이 얘와 얘의 나열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쟤와 쟤의 나열은 어떻게 다르냐면 A, B, C, D, E, F. 자, 요걸 일렬로 배열하면 얘가 6팩이 되겠죠. 근데 저기서처럼 밑에 보면 A, B, A, B, C, D, E, E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은 바로 요 EF와 EE라는 부분이죠. 자, 물론 세는 방식은 다르겠고 첫 번째보다 두 번째가 더 경우의 수가 적게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저걸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가? 자, EE라는 이 개념은요. A, B, C, D, EF와 A, B, C, D, F1을 각게 본 겁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있었던 A, B, C, D, E, F의 저 6팩 속에는 E와 F를 다르게 취급을 한 거죠. 다르게 취급을 했는데 두 번째 EE는 두 개를 같다고 취급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전체의 경우의 수를 2로 나눈 것만큼이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의 수는 정답이 6팩을 2로 나눈다가 됩니다. 자, 정확히 말하면 2팩으로 나눈다가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은 바로 같게 만드는 거죠. 같게. 아, 이것들을 같게 만들었습니다. 두 개가 같게 만들었는데 2팩으로 나눠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결론만 적고 시작을 할게요. 여섯 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것은 6팩이고요. 요거를 나누는 거. 일렬로 배열하는데 이 2가 같기 때문에 2팩으로 나누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일단은 결론은 이렇게 되겠죠. 전체의 경우에서 같은 문자의 개수만큼 나눠준다. 정확히 말하면 같은 문자의 개수의 팩토리얼만큼 나눠준다. 개수의 팩토리얼만큼을 나눠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다른 관점으로 볼 때 왜 조합과 연결되는 부분인가를 생각을 해볼게요. 자, 6개의 상자에서 6개의 상자를 나열을 할 거니까 우리가 이 6개의 칸에 A, B, C, D, E, E를 여기다 집어넣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먼저 똑같은 E, E를 6개 칸 중에 집어넣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6개 중에 2개를 골라야겠죠. 자, 6개의 2개를 골라서 이 2가 들어갈 자리를 결정을 합니다. 그쵸? 그리고 나머지 네 칸이 남는데 이 네 칸을 남는 것을 4팩토리얼이라고 할게요. 그럼 얘를 계산해 보면 6C2는 6 곱하기 5를 2로 나눈 거죠. 그리고 4팩토리얼은 뒤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를 2로 나누면 이렇게 됩니다. 즉 이 계산은 6팩토리얼 나누기 2와 같아요. 그래서 이건 조합과 연결되는 부분이 이렇게 생기는구나 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결국은 다 만들어 놓고 났더니 2가 들어갈 자리는 컨비네이션으로 결정되고 나머지는 배열을 한다. 같은 만큼을 나눠주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A 3개와 B 3개, 아니 A 4개와 B 2개를 연결시켜서
저것들을 일렬로 배열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점과 어떻게 다른지를 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A가 4개인데요. 얘를 A1, A2, A3, A4, 또 B가 2개니까요. 자, B가 2개이기 때문에 여기서 저 B 2개를 B1, B2라고 해볼게요. 자, 이제 이렇게 배열했을 때는 당연히 얘가 6팩토리얼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처럼 A 4개와 B 2개가 서로 똑같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요 앞에 아까 했듯이 요 앞에 4개를 서로 순서 있게 배열하는 경우가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이 뒤에 B1, B2를 순서 있게 배열하는 경우가 사라질 겁니다. 그래서 사라진 개수만큼을 없앤다는 발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6팩토리얼을 A1부터 A4까지 자리 바꾸는 걸로 나누고 또 B1, B2를 자리 바꾸는 걸로 나눈다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요거는 숫자를 배열하는 규칙 중에서 같은 문자의 개수만큼, 같은 문자의 배열만큼 나눠준다는 발상이고요. 자, 그러면 조합의 경우를 만약에 사용한다고 해보면 요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아까처럼 생각을 해볼게요. 총 6개의 칸에 A 4개와 B 2개를 배열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럼 먼저 개수가 작은, 뭐 개수 많은 것부터 새겨도 상관없죠. 개수가 적은 B부터 넣어볼게요. 그러면은 B가 들어갈 자리를 고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얘는 6C2가 되죠. 6C2가 되죠. 자, 그러면 A 4개가 남는데 남은 A 4개는 자동으로 빈자리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남은 4개는 생각해 줄 필요가 없죠. 그래서 6C2가 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6C는 뭐랑 똑같죠? 6팩토리얼을 팩토리얼로 따진다면 4팩 나누기 2팩으로 나눈 효과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두 개가 요 두 개가 서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은 기본적으로 구조가 조합의 구조와 같은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나중에 조합을 공부할 때도 이제 이 부분을 잘 참고를 해야 됩니다. 같은 것이 들어가 있는 개수의 팩토리얼만큼 나눠준다라고 합니다. 같은 것이 들어가는 개수의 팩토리얼만큼 나눠준다. 자, 그래서 얘를 만약에 공식화 시킨다면 이렇게 되겠죠. 서로 다른 n개의 물건에서 같은 것이 PQR개만큼 들어있으면 이라고 되죠. 자, 이제 무슨 말이냐면 A가 P개, A, B, C로 한번 해볼게요. A가 P개, B가 Q개, C가 R개가 들어있다. A가 여러 개 있고요. B도 여러 개 있고 C도 여러 개가 있는데 자, 요 개수가 P, Q, R개일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일렬로 배열했을 때는 전체는 n팩이고요. 요 n팩을 저것들을 배열하는 P 팩토리얼, Q 팩토리얼, R 팩토리얼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요게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왜 조합과 연결되는지, 왜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그 팩토리얼만큼 개수를 나눠진지를 잘 생각해 봐야 조합과 순열의 연결고리를 생각할 수 있고 우리가 확률 통계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이론 잘 기억하고요. 자, 이제 이번에는 이것 또한 조합과 연결된 부분인데요. 자, 읽어볼게요. 상대적인 순서가 정해진 문자의 배열은 같은 문자로 취급하여 배열을 한다. 자, 이제 무슨 얘기냐면 여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 B, C, D, E를 배열할 때 C가 항상 A보다 앞에 오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 5개를 배열하는데 다른 문자는 우리가 관심이 없어요. 근데 A와 C의 입장에서 보면 C가 A보다 항상 앞에 오게 배열을 하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면 C, A, B, D, E 요건 지금 가능하죠. 만약에 B, C,
DAE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즉 최종적인 결과를 볼 때 요 C가 A보다 앞에만 오면 돼요. 요 C가 A보다 앞에만 오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의 수는 총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까를 물어보는 게 이제 요 문제예요. 자, 이것도 조합과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편하게 하는 방법. 자, 가장 편하게 하는 방법은 C와 A를 별표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별표 두 개가 되죠. 나머지 B, D, E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요것들을 쭉 배열하는 방식은 좀 전에 했었죠. 전체를 배열하고 이거를 뭘로 나눈다? 같은 문자의 개수의 팩토리얼만큼 나눈다 라고 하니까 개수는 이렇게 될 겁니다. 뭐 별표가 맨 앞에 있고 별표가 맨 뒤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럼 이 수많은 경우의 수는 총 답이 결론부터 이야기했는데 답이 이렇게 된다. 그럼 이제 왜 이렇게 될 건가를 생각해 봅니다. 별표가 두 개가 있는데요. 이렇게 다 별표를 만들어서 배열을 해놓고 앞에 있는 별표에는 C를 쓰고 뒤에 있는 별표에는 A를 쓰는 겁니다. C와 A가 들어갈 자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별표에는 무조건 C, 뒤에 있는 별표에는 무조건 A를 쓴다고 가정해보면 별표 두 개를 포함해서 배열한 개수만큼 C가 앞에, A가 뒤에 오는 경우가 정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상대적인 순서가 결정된 것들은 같은 문자로 취급하는 게 가장 좋은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예제 8번에 2번을 그런 순서대로 한번 풀어볼게요. 바로 자, 문제 봅시다. 8개 중에서 자, 뭐라고 되어 있죠? N22를 이웃하도록 배열하는 경우. 요건 지금 좀 다른 경우네요. 자, 이웃할 때, 요거 이웃할 때 넘어가고 다음 문제로 예제를 들겠습니다. 자, 요거 이웃할 때는 어떻게 하죠? N22를 같은 문자로 취급하죠? 그러면 N22를 같은 문자로 취급하니까 전체 8개 중에서 N이 T네요. T를 한 묶음으로 보고 또 뭐가 있죠? 5가 3개가 있죠. 5가 3개가 있고 나머지는 뭐가 있죠? B. 총 8개의 문자니까 또 B가 있고 또 뭐가 있죠? K가 있겠네요. 자, 배열하는 방식 써보겠습니다. 자, 전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를 일렬로 배열을 하고 나누기. 뭐가 있죠? 5 3개가 있기 때문에 3팩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덩어리를 포함해서 5 3개까지 배열을 한 거죠. 근데 뭐가 빠졌죠? N, E, E를 서로 자리를 바꾼 것만큼이 빠졌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걸 배열한다고 생각을 하면 총 8개의 문자에서 5 3개가 들어있다. 5 3개의 중복을 피해주고 N, E, E를 서로 자리를 바꾼다라고 하니까 얘는 6팩토리얼이 되겠네요. 자, 이제 1번 문제 요거 하고 나서 진행을 할게요. 영문자 A, L이 이웃하게 배열하면 된다. 자, 이것도 똑같습니다. 자, 경우의 수 A와 L을 이웃하고요. 자, 나머지 문자를 써보면 요걸 이웃하니까 한 덩어리로 보고 S가 두 개가 있죠. 그 다음에 I, C 또 뭐가 있죠? L 썼고 C 썼고 C가 두 개네요. 이렇게 자, 요거 배열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방금 했듯이 방식은 똑같아요. 전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6팩토리를 하고요. S가 두 개, C가 두 개죠. 그럼 두 개, 두 개만큼 중복을 피해줍니다. 그 다음에 A, L을 서로 자리를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는 6팩을 2로 나누니까 그쵸? 답은 360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중복을 피해주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자, 개념 설명 세 번째 거 간단히 하고 넘어갈게요. 자, 얘는 자, 뭐라고 돼 있냐면 이게 지금 함수의 정의인데요. x1, x2가 다르면 정의역이 다르면 정의역이 다르다. 그죠?
fx1과 fx2가 다르다. 무슨 이 얘기죠? 치역이 다르다. 정의역이 다르면 치역이 다르다라고 하는데요. 이 함수의 이름은 1대1 함수입니다. 그래서 1대1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방식이 되겠네요. 일반적인 순열의 개수죠. 자, 여기서처럼 정의역이 3개, 공역이 5개가 있다면 첫 번째 A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5가지, B는 4가지, C는 3가지가 돼요. 그래서 얘는 5P3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얘를 공식화 시키면 공역의 개수가 n개니까 np, r이 되겠습니다.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같은 문자로 취급한다는 거, 상대적인 순서가 결정된 것도 같은 문자로 취급한다는 거.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예제 9번. 6개를 배열하는데요. A는 E보다 앞에 오고 B는 D보다 앞에 온다고 합니다. 자, 이 말 자체가 뭐라면 상대적인 순서가 결정됐다고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A는 E보다 앞에 온다. A, E가 들어갈 자리를 별표를 칠게요. 그 다음에 B는 D보다 앞에 온다. B, D가 들어갈 자리를 동그라미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남은 문자는 뭐죠? 남은 문자는 C가 남았고요. 그죠? A, E, B, D를 썼으니까 F도 남았네요. 이렇게 동그라미 2개, 별표 2개와 이 CF가 남았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걸 마음대로 배열할 거예요. 자, 그러면 6팩 전체 나누기. 자, 동그라미 2개와 별표 2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써주죠. 이렇게 써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들을 많이 수만큼 배열하는 수가 바로 요 답이 되는 거죠. 요 답이 이 경우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쭉 배열하는데 우리가 마지막에 할 일은 뭐죠? 별표 2개에 A와 E를 사용하는데 A가 E보다 앞에 오니까 앞에 오는 별표에는 A가 오고 뒤에 오는 별표에는 E가 올 겁니다. 자, 마찬가지 동그라미 2개는 B와 D가 들어갈 자리인데요. B는 D보다 앞에 오기 때문에 앞에 동그라미는 B에 뒤에 동그라미는 D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개수가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60, 720 나누기 4, 320, 180개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구조고요. 이걸 만약에 조합처럼 생각한다면 이렇게도 할 수 있죠. 자, 조합의 입장에서 볼게요. 총 6개의 문자가 됩니다. 자, 먼저 A와 E가 들어갈 자리를 뽑겠습니다. 자, 그러면 6개의 자리 중에 2개의 자리를 뽑겠죠. 그리고 앞에 A가 들어가고 뒤에 E가 들어가기 때문에 상대적인 순서는 그냥 내둘 겁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에는 B와 D가 들어갈 자리를 뽑을게요. 그럼 얘는 남은 4개 중에 2개가 되겠죠. 자, 마지막은 이 C와 F가 남는데 C와 F는 서로 순서 있게 자리를 결정할 겁니다. 이렇게 했어도 이 경우의 수를 똑같이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계산해보면 6C2는 6팩, 6C2는 6 곱하기 5에 나누기 2죠. 자, 4C2는 4 곱하기 3에 나누기 2입니다. 그 다음에 2팩은 2를 곱해 줄 거죠. 자, 그러면 위에 있는 구조와 똑같을까를 볼게요. 자, 위에 있는 구조 6팩토리얼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팩토리얼이죠. 나누기 2팩 2팩이니까 얘의 답 또한 똑같이 180개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거, 같은 것을 포함한 나열 있죠? 자, 같은 것을 포함한다는 나열의 이 규칙은 조합의 규칙과 같다. 이걸 꼭 기억을 해줍니다.
이 뒤에서도 활용도가 되게 높아요. 자, 이제 10번 보겠습니다. 7개를 나열을 하는데 3, 4, 5가 크기가 작은 것부터 있대요. 자, 무슨 얘기냐면 3, 4, 5가 4, 3, 5처럼 이런 식으로 나열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3, 4, 5는 반드시 이 크기대로 나열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것도 상대적인 순서가 결정됐단 말과 같겠죠. 자, 그래서 이번에 3, 4, 5를 똑같은 문자로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배열할 문자는 1, 1, 2, 2 똑같은 문자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요걸 나열하는 방식. 자, 전체는 7개. 맞죠? 자, 같은 것의 팩토리얼만큼 2팩, 2팩, 3팩만큼 나눠준다. 요게 이제 답이 되겠죠. 자, 요게 답이 되는 경우는 요걸 아무리 배열을 해도 맨 앞에 오는 배열에는 3을, 두 번째는 4, 세 번째는 5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자동적으로 배열이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이해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아까 했죠. 함수의 정의에서 이 부분 요거는 1대1 함수입니다. 그래서 x 하나마다 정해지는 거죠. 1이 가는 방법은 5개, 2가 가는 방법은 4개, 3이 가는 방법은 3개. 다른 말로 5p3으로 하면 1대1 함수가 만들어질 겁니다. 자, 왜 같은 것을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팩토리얼만큼 나눠준지를 잘 생각해서 조합과의 관계까지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